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기업 이슈들 체크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님 오늘도 다양한 기업 이슈들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기업 어떤 기업의 이슈일까요? 네, 구글과 미국의 소송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와 구글 간 이제 독점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올 텐데요. 25년 전에 있었던 가장 큰 소송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어떤 기사 나왔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그리고 반독점, 다른 시대에 유사한 법률 이론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기사인지 좀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오늘 미국에서는 이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이 반독점 소송의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두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전 소송이 좀 함께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젊은 시절의 빌 게이츠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가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 정부 간 있었던 소송 전에서 CEO였던 빌 게이츠가 직접 나서서 항변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이번에 구글의 독과점 소송에 관련해서 이때의 논리와 마이크로소프트 때의 법적 논리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하면서 그때 판결이 다시금 회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즈라고 하는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독점 문제가 있다. 다른 기업들의 침입을 막고 있고 경쟁을 저해한다라고 지적을 했었죠. 그로 인해서 소송이 벌어졌었는데 지금 바로 현재 다시 한번 구글이 유사한 소송이 들어갔다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먼저 구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면요. 2020년도에 미국 정부에서 제기한 소송입니다. 사실 이번 정부는 아니고요. 직전 정부였던 트럼프 정부 시절에 제기됐던 소송인데 이게 법적 소송이 오랜 시간 끝에 협상이 결렬되면서 결국에는 소송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검색 엔진과 관련된 소송일 수밖에 없겠죠.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이 검색 엔진 시장이 워낙 독점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향후 소송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라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구글도 항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특별히 독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이 찾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사용률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다가 아니라 실제로 너희들이 로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구글의 검색 엔진이 이렇게 독점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둘의 소송 어떤 결과로 흐를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배경에서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언급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여 년 전에 이 소송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싸움이었고요. 지금의 구도와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정부가 이겼습니다. 미국 정부가 첫 소송에서 이기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기업을 분할해라라는 명령을 받아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의 해체를 의미하는 거였는데요.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하지만 항소를 통해서 다시 조정된 재판 결과로는 결국에 승리 자체는 미국 정부가 맞지만 기업을 분할을 해야 될 정도의 과도한 독점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양측은 결론적으로는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결국에 미국 정부에서는 양보를 조금 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해체를 하는 대신에 조금 더 독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소송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과연 20여 년이 지난 현재 구글과 미국 정부의 소송은 어떤 결과로 나올 것인지 이 마이크로소프트 사례를 통해서 결과를 한번 유추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설명해드린 구글의 재판 현재 시간으로 오늘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나오는 소식들 좀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 살펴보시죠. 자, 이번엔 어떤 기업의 이야기일까요? 네, 앞서 저희가 애플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눠서 봤었는데요. 이번엔 미국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한국 부품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엔 역으로 퀄컴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통신 기업이 애플 덕분에 웃게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기사 확인해 보시죠. 애플이 퀄컴과의 계약을 갱신했고 자체 모뎀 칩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인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애플이 자체 모뎀 칩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퀄컴과 3년간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좀 자세하게 기사 확인해 볼까요? 네, 통신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퀄컴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이라고 불리는 AP 칩, 즉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칩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주로 쓰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애플은 AP 칩 자체는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이번 아이폰 15에도 적용이 된다, 탑재가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애플의 이 AP 문제는 문제가 없는데 이 통신칩 문제는 자체적으로 만드는데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라는 애플 쪽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제휴를 멈출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던 퀄컴의 모뎀 칩이 앞으로 3년간 애플의 아이폰에 쓰인다라면서 퀄컴에게는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폰 제조사가요, 각종 기술들을 자생적으로 스스로 만들어내게 된다면 당연히 제일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급업체와의 갈등이나 계약 문제가 없을 거고요. 최고의 효율적인 모델, 특히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외부의 칩을 공수할 경우에 그 칩의 기술 경쟁력은 더 좋아질 수 있겠지만 최적화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을 조율하는 데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퀄컴의 AP를 쓰다 보니까 좋은 기술의 칩을 쓸 수는 있지만 최적화의 문제를 항상 겪어오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AP가 워낙 스스로 만든 거다 보니까 최적화만큼은 애플이 최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통신칩만큼은 아직까지 어려움이 계속 있는 상황이다라고 배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퀄컴의 최대 고객이 바로 이 아이폰을 만들고 있는 애플이었습니다. 20% 넘는 비율을 바로 이 애플에서 공급받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퀄컴이 애플을 잃을 경우 사업의 영역이 많이 축소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졌었는데요. 다행히도 애플이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된 마당에 3년 정도 이상 이렇게 퀄컴의 칩에 애플을 쓸 수 있다는 것, 결국에 퀄컴에게는 호재로 작용했고요. 주가도 많이 오르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퀄컴을 비롯해서 미국의 부품 칩들 기업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애플 공급 이슈에 따라서 퀄컴의 주가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호재가 좀 나와줬다는 소식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기사 살펴볼 텐데요. 이번엔 어떤 기업 이야기일까요? 네, 식품업계 이야기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의 스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트윈키라고 불리는 과자를 만든 기업이 파산을 거의 했었는데요. 이 기업이 드디어 주인을 찾은 모습입니다. 네, 기사로 확인해 보시죠. 제이암 스모커가 트윈키 제조업체 호스티스를 56억 달러에 매입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트윈키 하면요, 사실 먹어보지는 못했어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과자인데요. 자, 이 제조업체가 이제 인수가 됐다는 소식이 나왔네요. 네, 이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왔고요. 한번 보시면 이 제품이구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접해보진 못하셨겠지만 밀가루 안에 크림이 있는데요. 매우 답니다. 매우 미국적인 간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만든 회사 호스테스 브랜드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기업이 어려웠다 보니까 파산 위기를 계속해서 겪어왔습니다. 이 기업이 JM 스모크라고 불리는 젤리 제조업체에 56억 달러에 인수가 되면서 앞으로 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 트윈키를 먹을 수 있게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소 좀 미국적인 재미있는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호스티스 주주들은요, 향후 주식 한 주당 30달러의 돈과 스모커 주식을 0.032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간 가지고 있었던 9억 달러의 부채 같은 경우에도 스모커가 인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트윈키라는 과자는요,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말로 전형적인 미국 간식입니다. 미국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간식이고요. 문제로는 워낙 많이 살이 찔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다이어트와 관련해서는 최악의 간식이다라는 악평도 받게 됐었는데요. 여전히 미국에서는 이 트윈키의 인기가 높은 만큼 앞으로도 이 트윈키를 계속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인들은 이번 인수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기사로 트윈키의 제조업체 호스테스의 매각 소식 함께 기사로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픽미업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 기업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